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문화 컨텐츠, 이제 옛날에는 공연 같은 것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갔는데, 요거는 이제 과연 이제 계속 유튜브만 볼 것이냐, 계속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만 볼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공연 문화는 이제 끝난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 영화관만이 가지는 네. 이 몰입도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봐야 돼요. 네, OTT는 이렇게 보다가 바쁘면 좀 끄거나 아니면 뭐 시끄러우면 딴 거 재미없네 넘기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진짜 마지막에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영화는 그래서 앞에 3분을 못 잡으면 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TV 드라마들은 3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세야 되고 거기서 막 큰 사건이 바로 일어나서 그쵸. 전개가 안 되면 이제 망한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K 드라마가 그런 게 강하거든요. 끝나기 직전에 막 아쉬워서 다음 편 보게 하고 이런 게 강한데 매 회마다. 맞아요, 매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유튜브에서 직접 만든 유튜브 시어터예요. 오.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면 온라인 공간인데 이런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가 스스로 오프라인 시어터를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그 거의 매달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연들을 하고 실시간으로 있고, 방송하고. 실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이제 때에 따라서 오리지널 컨텐츠나 네. 아니면 직접 컨텐츠로 이렇게 라이브로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은 이제 융화되는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열정을 느끼고 싶으면 현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온라인으로도 그 열정을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를 계속 믹스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공연 문화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맞아. 네. 요거는 이제 사라질 수가 없죠. 네. 공연 문화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코로나 와중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을 가든 스피어를 이렇게 와우.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다들 야 코로나인데 야 무슨 공연장 만들어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인데 무슨 공연장이야. 근데 이때를 틈타서 엄청나게 이렇게 큰 그러니까 스퀘어를 그렇게 만들고 법적인 있어요. 제재가 안 된다는 게 좀 네.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막. 지금 이게 아직 완공이 아직 안 됐어요. 아. 네,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게 짓고 다 끝나고 났을 때면 아마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좋아질 텐데 미국은 사실 그 전부터 크게 신경 안 쓴 것 맞아, 같긴 해요. 프리했죠. 맞습니다. 앞서가요? 그래서 선진국인가?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한국도 많이 풀어진 것 같긴 네. 한데. 네. 요것도 이제 좀 요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그 저희가 업사이즈 디바이스냐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냐 업사이징이라는 거는 크기가 커지는 거. 디바이스가 그렇죠. TV도 커져야 되고 네. 핸드폰 모니터도 커져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활동을 체험을 안 하고 이거를 거의 보고 있으니까 더 맞습니다. 체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네. 이제 그 작은 사이즈 중에서도 굉장히 핸디한 사이즈의 네. 어떤 그런 그 포커싱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다들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데 이게 큰 디스플레이가 팔리겠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막상 시장을 보니까 네. 집도 차도 화면도 이제 다 거거 익선이라고 저희 표현했는데 커진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다다익선이 커진다.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시대가 점점 오히려 더 오고 있고 네. 여기 보면 막 지금 침대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볼 수 있는 오히려 이런 큰 디바이스들을 여기저기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가고 있고요. 차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차도. 보니까 또 아까 홈 루덴스처럼 네. 호모 카피에스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참 여기서 만든 거에 원래 있던 거를 지금 쓰신 거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시중에 있던 내용들을 네. 이제 모아서 그런 네. 용어들을 좀 정리한 그러니까 거. 차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도 이제 호모 카피에스가 네.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에는 네. 재택이 가능하니까 아예 시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치. 비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시골로 가서 가능하면 더 큰 집에다가 더 완벽한 시스템. 그 돈이면 더 완벽한 시스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더 즐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뭐 대표님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트북이 사무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딜 노트북 가도 사무실이죠. 우리 네. 머리와 네, 맞아요. 우리 머리와 노트북 연결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렇죠. 그럼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동시에 지금 지금 한 15개 12개 프로젝트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저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충분히 이제 그게 가능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네. 오히려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 수 그쵸. 있는 거거든요. 음. 지방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음. 이제 그들이 왜 지방으로 안 오냐, 음. 지방으로 왜 안 오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에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지방으로 왜 안 오는가? 거기 뭐 이런저런 인프라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에만 문제가 없다면 내가 일하고 정말 가끔씩 병원 가고 이런 아주 이제 기본적인 것만 문제가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네. 디지털 의료도 또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하위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디지털 의료 쪽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는 이제 그 법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네, 맞아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정신질환적인 이슈들이 이제 워낙에 이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이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요즘에 제일 많이 또 인기 있으신 분 있잖아요. 오은영 선생님. 네, 그래서 심리치료 혹은 이제 또 이제 멘탈 케어,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즘에 또 그 새로운 트렌드를 저희가 봤더니 약물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운동을 하면 약물로서 나오는 호르몬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몸을 움직임으로써 치료하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신 건강이 아니라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과 밀접하다. 뭐 예전에 그 체력이 국력 뭐 이런 뭐 네, 그런 맞아요.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신체 건강에 저희가 좀 더 포커싱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또 대표님이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물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더 치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운동으로서만 치료가 되는 거 약물을 이긴다기보다는 너무 요즘에 홈 루덴스처럼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네. 없던 병도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건강한 거다라는 네. 걸로 해서 더 이게 더 중요시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요즘에 제일 놀란 게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장님들이 등산 가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등산 가자 그러면 네. 아 왜 산인가 그리고 또 꼭 주말에 가자 네.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저 이제 사회 초년생 때 네. 아주 일부 있었는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등산을 더 많이 가요. 청계산 가면 좀 네. 강남에 청계산 네. 가잖아요. 네. 강남이잖아요. 청계산이 네네네. 엄청 많죠. 이쁜 친구들 좀 레깅스 쫙 입고 다 젊은 친구들. 네. 그러고서 뭐 데이트도 요즘에는 다 산으로 가고. 네. 그리고 대표님도 요즘은 그래도 좀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맨날 우리가 컴퓨터만 앉아 있으니까. 아 그쵸 그쵸.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한 시간씩은 걸어요. 음. 왜냐하면 예전에 그 습관을 안 들었었는데 요즘 네. 학원대학교에서 우리 김무현 대표님이 하신 일일이 만보도 있긴 하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네. 그래가지고 걸으니까 꼭 걸어보세요. 네. 5km씩 해서 이렇게 1시간씩 걸으면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그쵸. 좋고 네. 우리는 또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훨씬 좋아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액티비티가 또 다른 또 그쵸. 트렌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맞냐, 아니면 개인의 스몰 데이터가 또 중요하냐. 스몰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 개별적인 행동 특성을 가지고 종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스몰 데이터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해서 수집하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뭔가 그 제너럴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사람이 네. 아닌 그 어떤 그쵸. 그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너럴한 내용을 딱 그 안내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그 센시티브하게 터칭 해줘야겠다. 네, 뭔가 네. 이렇게 좀 더
이분은 좀 세게 나오니까 어. 좀 더 좀 이렇게 캄다운 시켜줘야겠다. 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인간이 가진 능력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똑같이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이면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어.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신물이 나는 거죠.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요즘에 챗봇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챗봇 많이 나오는데 챗봇 쓰신 분들 대부분이 별로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똑같은 말 툭툭 튀어나오니까 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리소스는 내부적으로 줄일 수 네, 있을지 네. 모르지만 사용자 경험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사실 인간은 대충 들어도 딱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엄청 화가 났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그거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죠. 화가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먼저 메시지를 주고 뭐 어떻게 해서 좀 감정 터치를 먼저 해줘라. 이게 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의 스몰 데이터가 그럼 이 스몰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우선은 스몰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봤을 때는 알고리즘 형성이라는 것도 너무 빅데이터로 그냥 편향된 한쪽만 그냥 큰 걸 던져주는 게 아니라 네. 반응형으로 해서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 성향에 맞게끔 AI가 이제 알고리즘을 주는 건데 네. 사실 그것도 족쇄잖아요. 여기서 그럴 수 지금 있죠. 얘기하면 디지털 네, 세계의 족쇄이자 열쇠여서 뭐 알고리즘이 네, 오히려 네. 더 편향되게끔 사람을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몬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이거 스몰 데이터랑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스몰 데이터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요거예요. 어. 요게 베타샵이라고 있어요. 아. 예, 베타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베타샵은 참 신기한 게 이 안은 다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고요. 네, 보기만 하는 거예요. 체험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만약 구매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체험 존으로 운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위에 자, 이 천장에 이 각 디바이스마다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행동 패턴.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행동 영상이나 분석 내용을 네. 그 이 제품의 예를 들면 이게 삼성전자 제품이다. 삼성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간을 팝니다.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안 남기고 이 공간당 얼마 그리고 그 대신에 공간에 대한 이런 아주 퍼스널한 데이터들을 잘 정제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스몰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야, 요것도 그러면 교육용에서 우리 원장님들, 대표님들이나 많은 교육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 컨텐츠들이 대표님들이 일종의 이제 뭐 코엑스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하지만 그거 너무 크게 하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자기 것만 수집할 수가 있지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쵸. 오히려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부분에 더 반응을 오고 뭐 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거를 네. 계속 피드백하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종의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책에서 생각나는 게 팝업 스토어. 네. 팝업 스토어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공간을 이동한다든가 다른 식으로 스토어가 이것도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얘는 이제 베타샵은 사실 이제 고정된 스토어인데 네. 안에 있는 체험 제품들이 계속 바뀝니다. 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이 제품 판매자가 네. 이 공간을 임대해서 이 체험 존을 임대해서 쓰는 네. 방식이다 보니까 야, 이런 네. 것도 있구나. 되게 재밌죠. 네. 우리나라에 많이 대중화됐나요? 요거는 시내 나가면 지금 있나? 강남 가야지 있나? 요거는 사실 이제 아직 매장이 별로 없어요. 아마 10개 내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 좀 많이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팔로알토 쪽에서 시작했고 네. 지금 이제 일본 스토어에도 최근에 오픈을 한 겁니다. 네. 확실히 앞서가요. 요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하는 이제 서포트 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Get help with a real human from our customer support team이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 지원을 진짜 인간을 통해서 받으세요. 네, 그동안 이제 고객 지원이 너무 이게 그 휴먼이 아닌 네. 약간 자동 응답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신물이 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반대가 오히려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럴 네.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전 ARS 정말 싫어해서 우리 네. 무조건 0번 누르는 그쵸. 시대 네, 세대 네, 아직도 네, 네. 무조건 0번을 눌러가지고 사람이 나와야지 마음이 편한 거 상담소 연 거 1번, 2번 그 다음 과정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0번만 눌러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무슨 생각도 했냐면 오히려 고퀄리티로 고퀄리티를 제공하되 어. 유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분명히 나올 것 예. 같아요. 키오스크 식당 가면은 키오스크 예, 있잖아요. 예. 돈을 더 주더라도 저는 네. 그냥 와서 주문 받고 그렇죠. 예. 내가 돈 뭐 음식당 뭐 네. 10% 20%더 줄게. 네. 오히려 그런 게 또 하나의 다시 비즈니스가 될 수 비즈니스 있는 될 수 거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 문화를 하나로 그냥 음. 통합한다는 건 너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실버 맞습니다. 세대를 겨냥한 음. 그런 비즈니스를 원장님들이나 많이 사업가분들이 이제는 맞아요. 애들이 많이 저출산도 없으니까 오히려 모든 비즈니스를 실버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 네. 뭐든지 그렇죠. 다 사람이 네. 이걸 로고를 쓰는 네, 거죠. 네, 네, Get help with a real human. 네, 예. real human. 네. 네. 우린 진짜 사랑합니다. 어. 이게 예전에는 전 당연한 이거 써놔야 건데 되겠다, 예전에는 이거. 이게 당연한 어.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다. 어. 우리는 서포트팀이 사랑입니다. 아예 우리 너무 네. 이제 네. 빨리 가는 그 속도를 자꾸 따라오라고만 했지. 네, 맞아요. 네. 살펴주질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오히려 온라인 쪽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쪽을 아예 그냥 디지털화를 하지만 도저히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우리 오프를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선생님이 네, 앞에서 네, 네. 바로 합니다라고 그렇죠. 슬로건으로 거둬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뭐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성형외과 같은 데는 다 상담 선생님들이 제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세지. 네, 그분에 따라서 이제 회사 매출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네, 그만큼 이제 인간 휴먼 터칭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하지만 사실 사람만한 인공지능이 아직 없거든요. 네. 사람만한 인공지능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데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알고리즘을 역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거 저 너무 재밌었는데 이건 보면은 그 넷플릭스에 보면 네. 원래 이게 엄마 뭐 아빠 뭐 애들 아들 일 뭐 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프로필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그걸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서 이 사람은 뭐 진대현이다. 그럼 진대현과 친구들이 볼 때, 진대현이 슬플 때 볼 때, 요거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거 진대현이 술 먹고 볼 때. 이 아이디를 여러 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뭐 잠깐 보다가 네, 써놨었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건데 네. 알고 보니 나도 취향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걸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너무 그 취향이 계속 하나로 일관성으로 간단 맞아요. 말이에요. 뭐 유튜브도 뭐 예를 들면 하나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공부, 학습, 음악 학습적으로 뭐 보고 이렇게. 싶은데 이제 가끔씩 취미생활 보다 보면 막 이게 믹스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요거는 내가 공부만 볼 거야. 내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요거는 내가 취미생활만 볼 거야. 그러면 요거는 취미 관련된 게 더 많이 뜰 거고. 맞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알고리즘을 영어로 이용하는 거야. 맞아. 그거 네. 있었어요. 맞아. 네, 이런 게 있었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빅데이터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됐다. 사야 되는데 찾아보기 귀찮은 거 유튜브랑 인스타에 키워드만 몇 개 넣으면 계속 스폰서 광고 띄워준대요. 네. 알았어. 그렇죠. 뭐 사야 되지? 역으로 그러면 이용, 예를 들면 뭐 알고리즘. 그 컴퓨터 노트북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노트북 몇 번 검색하면 그때부터 광고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분산 아이디. 네. 멀티 계정으로 분산 아이디 네. 쓴다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 이제 자기 아빠가 갑자기 네. 어느 날 허경영 추천이 떠서 걔가 똑똑하긴 한 것 같아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또 빠져도 보다 보면 네. 뭐 가짜 뉴스도 다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고 밥 먹는 동안 폰 뺏어서 인간극장, 동물농장, 뭐 뉴스, 농사 채널, 뭐 자연 이런 거 구독해줬더니 앞으로는 허경영 얘기 안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알겠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사실 저부터도 그랬어요. 음. 저부터도 계속 뜨면은 맞아. 요즘에는 유튜브 이렇게 페이북 같은 걸 뜨면요. 네. 계속 애기랑 네. 강아지 사진, 강아지 릴스 네네네. 있잖아요. 네, 릴스만 네. 계속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올라오네. 그래서 정말 밤에 일 끝나고 보면은 릴스에서 강아지 그리고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만 계속 계속 신기하다. 올라가죠. 계속 저는 이 채널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쵸. 이런 거를 제가 딱 요거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네.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강아지랑 애기들. 맞아요. 강아지랑 애기들만 봐요. 맞아요. 애기 있는 것만. 네. 그래서 오히려 현명한 방법은 네.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뭔가 이슈 사항에서 서로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엉뚱한 거. 부모님 몰래 어차피 요즘 부모님도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어. 부모님에다가 이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몇 개 미리 구독을 해놓는 거야. 검색을 해놓던 거야. 그러면 이게 막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시다가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이거 저기 오늘 강의 끝났네요. 오늘의 포인트 이거예요, 진짜. 네. 왜냐하면 무의식이 네, 의식을 네. 지배한다고. 그렇죠. 이게 진짜로 그냥 뭐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냐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지만 진짜 지배당하거든요. 그렇죠. 지배당합니다. 네. 자연인 될 거야. 이분은 정치를 네. 할까라고 허경영도 내는데 나도 정치해볼까 하다가 네. 아니다 산에 네. 가야 돼 이럴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로 좀 넘어가면 그럼 이제 진짜 메가 트렌드가 필요 없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주류적 관점에서 우리가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전략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거고 이 메가 트렌드에 잘 올라타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맹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트렌드니까 이것만 돼. 앞으로 이런 세상으로 이상한 세상이 될 거야.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예전에 한동안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 유튜브가 문제다. 알고리즘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세상이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존의 화폐가 다 없어질 거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트렌드에 고개만 끄덕일 거냐. 끄덕이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우리의 그 시점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관점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 책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네. 말씀하신 것도 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을 써 있는 잘하는 게 대로 아니라 읽었는데. 생각 정리를 너무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트렌드는 아이디어의 흐름이다. 네.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제일 처음 얘기하셨을 때 투월드 앞으로 가는 방향일 뿐인 거지 네, 네. 뭐 어디서 변수가 나서 물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큰 줄기니까 음. 거기서부터 자기 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포인트에서 내 줄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라. 네. 그래서 예측하지 말라. 대응하자. 예측하지 말고 네. 대응하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 한번 이제 학원대학교 수업을 들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번 들어야. 그리고 이 책이 그리고 이 책이 좋지만 네, 트렌드 네. 책이 정말 좋지만 그렇죠. 이 책만 가지고 네. 자만하지 말고 네. 내년에 2023도 꼭 사서 그렇죠. 보셔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은 네. 이제 누구나 게으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뭐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치관이 생기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네. 원래 이 가치관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네. 자아라고도 하죠. 이 그쵸. 자아가 있기 전에 사실 그 자리에 엄마가 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나의 항상 의지가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엄마랑 독립되는 사춘기가 되면 네. 그 안에 엄마가 사라지고 친구들? 친구들도 사라지고 결국엔 그 안에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일종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좋은 게 뭐냐면 네.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판단을 가치관에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가치관에 따라서 하면 세상 살기가 편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락을 가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가 만든 나만의 알고리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든 나의 알고리즘. 그렇죠. 근데 그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정말 많이 욕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키아가 예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핸드폰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망했어요. 아니 노키아가 망할 거는 전 세계 아무도 몰랐거든요. 뭐 지금의 애플이 망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치. 근데 노키아 대표가 망할 때 네. 파산할 때 했던 말 때문에 아주 욕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뭐랬는지 아세요? 뭐래요? 자기는 지금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아직도 스마트폰이라는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혹은 나의 생각이 계속 갖춰져서 인간은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제품이 계속 잘 팔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마지막 순간에 회사가 파산되기 직전 순간에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그 네. 표현이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프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황당해서 이게 진짜 몰라서 아이돈노를 얘기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약간의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이렇게 그냥 표현인 건지. 근데 그런 말을 쓴 자체도 불편한 그쵸.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자기도 최선을 나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걸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아가야 돼. 또 지금 오히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렌드를 안 쫓아가니까 네가 망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트렌드에 더 이렇게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야 이게 대세래 막 가는 거죠. 막 메타버스다 뭐다 이렇게 물론 그 알아두면 좋은데 너무 맹목적으로 또 이거야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심하거든요. 치킨집 하나 장사 잘 된다 그러면 갑자기 20, 30개 생기잖아요. 치킨집이 아니라 이제 불닭이래. 그럼 불닭. 요즘 불닭집 다 없어졌는데. 뭐 이런 것처럼 또 한국 사람들이 포모에 워낙에 먹고 살기 힘든 동네다 보니까 냄비. 굉장히 후루룩.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동시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너무 그 좀 비판적이면 좀 행동이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이제 적당히 모든 특히나 요즘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트렌드에 대해서 나만의 가치 주관적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네. 판단하면 좋겠다. 맞아요. 네, 이런 그래서 느낌. 주관을 가지려면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많이 사람들 네. 만나야 되고 울타리를 좀 벗어나야지 되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사업을 안 하면 되고 그냥 집에서 네. 영양식 먹고 그냥 집에서 있으면 그런 것도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하려면 네. 낯섦을 자꾸 부딪히고 낯선 생각. 그 화두가 그 우리 정철 대표님도 그랬고 그리고 유영만 교수님도 그렇고 강원구 교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김기욱 대표님도 여행 셀라비 결국에 거기에 화두 네 분의 화두는 다 낯섦이었거든요. 우연의 마주침. 그리고 지난번에 정철 대표님도 역발상. 모든 생각을 비틀어 생각해라. 사전도 우리가 이게 연필이다. 예를 들면 나뭇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나뭇가지도 뭐 면봉을 가지고서 나뭇가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을 역발상으로 나만의 사전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어떤 건지 네, 아시겠죠? 이해됩니다. 연필하면 연필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나만의 다른 거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책을 계속 이제 한 글자로 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맞습니다. 결국 역발상에 대한 생각이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든지 비틀어서 트렌드니까 역발상 트렌드 하니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책을 낼 때 뭐 책 쓰기 나만의 글쓰기가 아니라 책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지 마라. 그렇죠. 오히려 결국은 네. 공부는 하는 네. 건데 너희들이 하는 공부 패턴으로 하지 마라. 네. 아니면 책도 당연히 써야 되는 게 좋은데 준비되지 않고 책 쓰는 거 하지 마. 책 쓰기 전에 먼저 생각 먼저 하고 자를 먼저 가져. 뭐 이런 식의 이런 제목을 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든지 비뚤어서 결국은 짱구가 돼야 되네. 네. 그렇죠. 짱구. 네. 하지 말라는 거 역발상으로. 역발상의 대가가 짱구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물론 이제 세상이 바빠서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좀 잘 안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뉴스에서 나왔대, 유튜브에서 봤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럴까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사실 저희는 이 책은 막 솔직히 말하면 그 재밌는 책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어떤 거냐면
아직 저희도 몰라요. 이거에 대한 역발상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더니 그 반대 가설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이게 트렌드야. 그리고 이게 트렌드와 관련된 정보만 모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쪽으로 딱 본 다음에 여기서 또 자료를 찾다 보면 이게 커지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편향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요즘에 솔직히 정보 찾기도 어렵진 않거든요. 어우, 네, 그래서 너무 좋죠. 반대쪽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신문도 네이버 신문에서 성향이 다른. 네, 그렇죠. 일부러 저도 일부러 다른 성향의 신문들 다 보거든요. 그리고 해외 신문도. 네, 해외 왜냐면 신문도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똑같은 이슈가 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SNS는 의심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알랭드 보통 책도 나중에 뭐 맞아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뉴스이 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된다. 맞아요. 이제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접근을 좀 하려면 네. 근데 또 무조건 의심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나라마다의 이슈, 우리나라 이슈 말고 나라마다 어떻게 푸는지 그걸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지금 또 안 해주시긴 하셨는데 온라인 교육 쪽도 참 좋았었는데 네네네. 네, 거기서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교육 쪽도 아까 들어갔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 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 있잖아요. 이러닝. 그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 왜 정신분석학자랑 그 사회심리학자이신 그 에리 브롬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은 우리 원장님들이 꼭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소유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수업 선생님들이 쫙 수업하면은 받아 적고 그냥 내 걸로만 취하려고 하는 거. 그냥 남에 있는 거를 내가 가져야지라고 하는 수업이 이제 그 소유의 수업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존재로서의 학생, 존재 지향적인 학생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플립러닝에서 우리가 항상 플립러닝, 뭐 하브루타, 거꾸로 이런 거를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 근데 되게 쉬워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다려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안 아이들이 보고 얘기하게끔, 애들이 얘기하게끔, 자 네가 먼저 생각해봐, 네가 얘기해봐. 그러기에는 진도를 너무 못 빼. 우리는 진도를 많이 빼야 되고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을 풀리고 세 권을 풀리고 어머님들이 맞아요. 그걸 원하시는데 맞아요. 아이가 먼저 해갖고 오기까지는 근데 이거에 대한 장벽을 좀 깨주면 어려워.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미리 예습을 해갖고 오는 거. 요즘에 네. 컨텐츠가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네, 몇 있습니다. 학년이시죠? 3학년하고 3학년이면 지금부터 유치원. 딱이에요. 네. 혹시 우리 네. 대표님도 나도 네.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우리가 저도 밤마다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왜 내 폰에는 애와 개만 뜨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대표님도 저희는 다 키웠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네. 그쵸. 대표님 자녀분 3학년 때 우선은 나도 모르게 얘가 더 빨리 선행을 어떻게 쳐야 되냐 이러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는 거를 이건 교육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존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선택하셔서 미리 공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질문하실 때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어떻게 아이를 관리합니까? 라는 걸 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간 학원을 선택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나요?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건 사실 제가 반대로 질문하고 싶은 건데. 네, 질문해 지금 보세요. 제가- 선생님들 다 네, 계신 원장님들이시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저 나름대로 그래서 교육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랑도 많이 상의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아이를 딱 낳자마자 놀라운 DNA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쩜 저렇게 하는 짓이 나 같을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살면서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들을 더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단점들은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 아까처럼
나는 게으르지만 뭔가 내가 만들어서 하면 그쵸. 이게 되긴 되는구나. 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형식을 틀을 먼저 틀을 만드는 만들어 거. 놓으면 여기에 들어가니까 내가 잘하더라. 근데 내가 이런 환경에서는 잘 안 되더라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저는 좀 길었거든요. 이미 그때는 그 대학 지나고 한 30 정도 돼서야 네. 30 정도 돼서야 저는 부모로부터도 또 독립이 됐고 심리적으로 그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좀 칭찬받고 싶은 장남이에요? 네 장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부모님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저의 또 삶을 살려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를 알게 됐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저 같은 놈이 한 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제 교육하고 싶은 거는 빨리 자기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히 기질적인 부분에서. 네, 왜냐면 저는 제가 이제 딱 게으른 게 똑같아요. 근데 네. 뭔가 꽂히면 막 하루에 막 8시간씩 막 이렇게 만들 때도 그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단점을 잘 살려서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을 키워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그래서 그런 방식, 약간 그러면은 기질 교육. 그러면 대표님 보셨을 때 자녀분을 아들을 기질이 얘는 이런 기질이 있네라고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약간 느리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보이는 거죠. 제가 성향 가지고 분석은 이렇게 뭐 요즘에는 많이 있잖아요. 학원에 네. 가면은 네. 다 모든 학원들이 뭐 MBTI는 뭐 기본이고 네. 어쨌든 그런 어떤 데이터적인 과학적인 접근으로 그런 성향 분석을 해보셨나요? 성향 분석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약간 뭐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번 검사는 해봤는데 그냥 제가 벌써 40년 동안 저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게 많이 보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함정이 저희는 네. 이제 아이들을 네. 학생들을 많이 네. 보니까 물론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이제 부모님이긴 한데 네. 그게 있어요.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입담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전사연 대표님이랑 이제 신준호 대표님이랑 같이 우리 학원대학교 컨텐츠 대가 두 분을 모시고 입담했는데 그 전상현 대표님이 사례를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수천 명의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하시잖아요. 한 명이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애는 소극적이에요. 소심해요. 내성적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를 본인이 해주시는 건 근데 얘는 밖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소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서 되게 활달하다 그랬대요. 되게 너무너무 활달하다. 애가 너 산만하고 활달하다. 그런데 밖에 나왔을 땐 그런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나머지 3명이 되게 소심한 사람, 엄마, 아빠. 그 네 명 중에서 걔가 활달한 거지 밖에서 튀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부모님 가정에서 진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함정이라는 거지. 그 함정이 빠지는 사람과 빠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요. 뭐냐면 그 함정에 빠지는 분들은 사실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가 나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냥 아이가 보는 대로만 근데 대표님 아실 보는 것 같아요. 경우가 되게 네. 객관적인 사고를 네. 가지셨기 때문에. 진짜 저는 치열하게 왜냐면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되게 왜 오랫동안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러니까 제가 생산성에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그래서 항상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하지 말라. 더 노력해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대로 처음에 막 책 보자마자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살아야 돼. 딱 하고 나서 일주일을 못 가거든요. 네. 작심 3일 되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오히려 사실 좌절이 더 심해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교육은 좌절 교육인 것 같아요. 잘 되는 애들은 거봐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잘하는 환경을 요즘엔 잘 알아요. 내가 이럴 때는 되게 잘하고 이럴 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결과를 내는데 그런 환경을 아이들한테 좀 만들어 줘봤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좋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를 매주 토요일 날 발표를 해라. 발표를 하면 아빠가 뭐 이렇게 포인트를 주거나 선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큰애가 포켓몬 뽑기 잘하는 법을 네. 그 발표에는 내가 네. 좋아하는 걸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설마 PPT도 만들어요? PPT를 도 만들고 오, 좋네. 피그마를 그래서 피그마를 하면 좋다 그래서 피그마도 알려줬어요.
피그마도 자기가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요즘에 피그마 뜬다 그랬죠? 그때 네, 저한테 네, 말씀해 네, 이따가 네.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 피그마. 아이한테 피그마가 어떤 툴인지 안 알려주고 이걸 쓰면 좋다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맞아, 진짜 네. 교육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근데 단점 뭐냐면 제가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24시간. 저희 아내도 그렇게 또 꼼꼼하게 자기 시간 갖고 싶고 네. 결국엔 제가 누군가에게 또 위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때 제가 저를 잘 알고 있고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다고 그게 좀 교감이 되면 네. 이 학원이 우리 아이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좀 더 그래도 판단하는 기준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직 제가 아직 초짜라 학부모 초짜라 저도 아직은 뭐 근데 원장님네는 학원에서 초등부 아직 안 하시죠? 고등부 입시 쪽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어 쪽이시고 예술 쪽, 국악 쪽만 하시니까 근데 초등부 쪽을 아예 그냥 특화시켜셔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이런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한 클래스를 그 발표 클래스 이름은 좀 더 예쁘게 너무 뭐 발표 클래스면 너무 또 뭔가를 잘해야 돼라는 걸 또 줘야 되는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자아든 어쨌든 뭐 약간 좀 다르게 좀 말랑말랑한 이름 네이밍 줘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각자의 좋아하는 거 프로젝트를 본인들이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한 번만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PT 발표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정말이지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발표하면서 늘잖아요. 얘기하면서. 그리고 많이 긴장하면서 저도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어들을 내가 계속 피드백하면서 영상 다시 돌려봐요. 그러면서 아 저기서 너무 사설이 길었네. 저럴 때 한 단어에 응집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거를 방송을 제가 이거 하면서 체계정을 하면서 응집된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연습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지. 근데 맞아요. 이게 애들한테 이제 질풍노도의 이제 오춘기인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오면 앞으로 4차 혁명, AI 혁명, 뭐 AI라고 다 한다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성지능이 대세고 AI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길러줄 수 있는 건 오히려 그 전체의 융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력과 이런 부분을 길러주는 게 우리의 포커스이지 않을까. 근데 아까 지금 네. 그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재밌는 거 그때 발표할 때 포켓몬 카드를 잘 뽑는 법의 결론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그 유튜브에 다 나왔대요. 나는 이게. 초등학교 이거 유튜브도 아니고 이제 본인도 직접 뽑으니까 결론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뽑아야 된다. 저희 와이프랑 같이 듣는데 빵 터졌어요. 그래서 아 그게 결론이야? 저희가 뭔가 대단한 거를 발견해 온 줄 알고 했더니 결론은 뭔가 좋은 걸 뽑는데 생각하지 말고 욕심을 갖추지 않고 뽑았을 때 또 좋은 게 나옵니다. 인생을 삶을 또 터득하네.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4학년짜리가. 예, 초등학교 그때 2학년이었죠. 예, 진짜로 그걸 터득한 거잖아요. 내가 집착을 아마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잘 뽑히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순간 자기 마음이 속상했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이 쪼리는 게 싫으니까 예, 어차피 예, 내가 이걸 게임으로 하자. 즐기기만 하자. 고민을 해서 예. 얻었고 네. 자기가 몸으로 경험을 한 거라서 네. 아마 오래 남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쵸, 이걸 맞습니다. 정말로 과정이 있고 결과가 네. 있고. 내가 이거를 왜 정말 우리 아드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냐면 저희가 추석 때나 설 때 보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막내고 언니 오빠가 있는데 항상 고스톱을 쳤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네, 고스톱 네. 문화. 네. 셋이서 앉아가지고 네. 밤새도록 고스톱을 쳐요. 네. 근데 단위수도 컸어. 그때 네. 내 초등학교 때 1,100 뭐 이런 거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몇만 원씩 좋겠네요. 이렇게 이거 타면 세뱃돈 다 걸고. 세뱃돈 걸고. 근데 항상 처음에는 제가 막 따려고 하니까 언니 오빠를 누르고 따려고 하니까 막 맞아요. 만 원씩을 딱 만 원만 놓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막 일 때마다 내가 너무 불편하고 언니 오빠랑 노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잃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돈을 잃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밌는 시간이 너무 싫은 거야. 시간에 대해서 내가 막 불편해하는 게 싫은 거야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래 그다음부터는 나 오늘은 만 원만 잃을 거야. 만 원만 잃을 거야라고 반복을 하고 고스톱을 치니까 따더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그 아들에 대한 예. 마음을 너무 내가 잘 예, 예. 확 와닿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저는 좀 많이 늦게 알게 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저는 이제 공대생이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글을 못 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쓰기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생산성 관련돼서 뉴스레터를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저도 뉴스레터도 예전에 블로그에 글 써야지 그랬는데 안 써졌거든요. 블로그는 의무감이 없잖아요. 근데 뉴스레터를 만들고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내겠다. 그랬더니 구독자가 1명일 때부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이 있을 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쓰다 보니까 지금 벌써 구독자가 4,000명이 됐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매달 쓰다 보니까 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기존에는 생산성통 이런 게 좋아, 생산성 이렇게 쓰면 좋아라고 막연히 파편적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글로 써야지 하는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누구나 있잖아요. 글을 잘 쓰고 싶으니까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억지로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퀄리티는 제가 생각하는 게 100이면은 이건 한 70, 60밖에 안 되지만 일단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써서 내보내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화가 되죠. 성장이 되죠. 이게 머릿속에서 딱딱딱딱 학습이 이 인식이 돼서 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육에 많이 그런 네. 이슈들이 있는데 인풋은 많은데 맞아. 아웃풋 기회가 너무 적은 거죠. 아웃풋 기회는 유일하게 시험 볼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웃풋 기회를 내가 늘렸더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느끼고 그 아웃풋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표하는 거랑 또 하나는 글을 쓰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아이한테 뭔가 막 뭘 시키고 싶진 않지만 굳이 시켜야 된다면 발표 능력과 그다음에 글쓰기 능력 맞아. 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최고죠. 했었어요. 이게 근데 네. 이 두 가지를 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요. 네. 이거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검색하면서 읽고 이것도 별론데 그럼 또 다른 걸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읽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뭐냐면 책은 독서 해야 돼. 네. 해야 돼. 이것도 주입이 돼 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럼 애들이 독서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쓸 줄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완전히 유레카예요. 네. 우리가 오히려 결과치 기준을 먼저 주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판에서 니네들이 놀려면 준비는 니네들이 해와. 그게 이제 이러닝에서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읽어서 조사를 해오는 게 또 읽기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와 이거는 진짜 유력한데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좀 발표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맞아요.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마다 발표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둘이서 또 약간 경쟁이 좀 남자 둘이거든요. 남자 둘이라서 뭐 그런 걸 좀 일부러 또 경쟁심도 좀. 최고 그렇게 하면 학원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매주 제가 저 또 할 수 없을 때도 많잖아요. 저도 네. 바쁘고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가 항상 고민이고. 네. 그거를 정말 매주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끌어가시면 매주를 뭐 많이도 아니고 1년만이라도 네.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시면 와 진짜 우리 아드님들 진짜로 다른 학원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텐텐 다니는 아이들보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역량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뭘 공부해보자라고 안 하고 이거를 공부해서 뭘 만들까를 항상 정하거든요. 최근에 또 뭘 했냐면 웹툰이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 네. 우리가 대표님한테 작가님한테 우리 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제가 감히 키워드를 지금 잡고 있네요. 감히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모티콘 이런 거 많이 요즘에 막 카톡에서 팔잖아요. 네. 이왕 할 거면 우리가 이모티콘을 제출해보자. 물론 승인은 안 나더라도. 그래서 그저께 아니 저번 주에 카카오에다가 제출했어요. 자기가 그린 이모티콘을. 네. NFT도 하셔야 되겠네요. NFT. 네, 그건 그렇죠. 아직 안 하시고. NFT는 아직 안 했고. 네, 그래서 뭔가 해봐서 제출까지. 뭔가 그냥 하면은 그냥 공부 배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맞아. 여기다 내는 것까지 해보면 그게 최고죠.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내는 과정의 메커니즘을 알게 알게 되는 되잖아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는 거지. 그렇죠. 기분 나쁘면 피드백이 또 생기죠. 왜 떨어진 거야? 라고 왜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이모티콘을 또 보면서 내 이모티콘이랑 저 이모티콘이랑 이런 차이가 차이가 뭐야? 났네
라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분석하는 그 음. 본능 DNA를 심어준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본능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본능 DNA가 없이 오로지 학원에서 주는 소유 DNA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정말 가장 키워드인 것 같아요. 많이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모든 방생을 할 때도 전체 거북이를 다 잡을 수 없지만 하나의 거북이한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 거니까 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네. 그렇게 아이들이 내 손에서 한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 변화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미래에 기여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그런 재밌었어요. 얘기. 저도 네. 재밌었습니다.